30만 용산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소속 보강동, 서빙고동, 이태원 1동, 한남동 출신 설혜영 의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아껴주시고 언제나 든든한 믿음으로 응원을 보내주시는 용산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에 당선되었던 첫 마음을 떠올려 봅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총 6가지의 구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용산구의 체계적인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 둘째, 민간위탁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해. 셋째, 유엔사 개발 부지로 인한 주민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 넷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 다섯 번째, 한남 뉴타운 지역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 지원 방안에 대해. 여섯째, 열린 육아방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용산구청을 활용한 팝업 놀이터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산구의 체계적인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치매관리 사업은 용산구 치매안심센터 위탁 운영 사업과 장기 요양 등급의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두 곳의 구립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산구는 서울에서 유일하게 구립요양원 2곳을 운영하며 선도적으로 요양시설 운영에 투자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2019년 용산구 치매관리 시행계획의 전년도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중심 치매 예방 관리 사업에서 75세 이상 미등록자는 1959명으로 고위험군의 검진 사각지대 해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검사 후 인지저하자 810명 중 정밀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어르신이 197명에 달합니다. 치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치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치매 환자가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구청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치매관리센터 중점 사업인 중증 치매노인 성년후견 사업은 중증도 이상의 치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9년 예산 미확보로 현재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우리 구 치매 선별검사 실적이 서울시 자치구 중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 치매 대응 사업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치매 대응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작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노인 커뮤니케어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요양시설을 통해 어르신을 돌본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제 더 이상 요양시설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57.6%가 아프고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내에서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 의료,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으로 이동하고 있는 시점에서 용산구의 치매마을 건립은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칭찬받기보다 정부 정책과 다르게 추진하는 애물단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치매마을의 입소 인원은 최대 120명이며 입소자 선발 시 지역 제한이 불가능합니다. 치매마을 사업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최대 120명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용산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0.3%에 해당하며 용산구 치매 환자 수 3,544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3.4%에 불과합니다. 결국 소수의 치매 환자를 위한 정책을 펼 것이냐, 다수의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의 정책과 발맞춰 나갈 것인가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정책인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 치매마을 사업의 배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위탁기관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산구 민간위탁 사업은 복지교육, 청소 등 총 30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민간위탁 업체의 최근 3년간 노동법 위반 처분 내역과 서울지방노동청 통보사항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8년 3월 구립 한남 노인요양원은 서울지방노동청 서부지청으로부터 2015년, 2018년 연장 및 야간근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불이행했고
야간 근로 수당을 받으려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부당해고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두 번째, 2018년 8월 가롤 종합복지관은 퇴직 종사자의 연차수당 300만 원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셋째, 효창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도 시간 강사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서부지방고용노동청의 중재로 3,8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법령을 지침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이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의 노동자들의 수당, 퇴직금 지불 문제에 허술함이 있었다는 점은 민간위탁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구청이 무엇을 했는지 반성이 필요합니다. 용산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지휘감독 사항에서 구청장은 필요하다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청은 이와 같은 법령 위반 사항에 서부지방노동청의 처분 사항에 대해 어떤 지시와 처분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간위탁기관으로서 철저하게 관리됐더라면 위와 같은 문제들은 방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용산구의 민간위탁 조례에는 지휘감독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표준협약서 표준안과 지도점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관이 법령 준수 등 공공성을 기준으로 평가되고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준용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노동권 존중은 인권 존중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며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 질문에서 제가 질문드렸던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설립에 대해 용산 관내 노동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타 지자체 도입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노동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이후 검토 사항을 포함한 향후 추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유엔사 부지 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 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엔사 부지 개발 사업으로 인한 안전과 주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청와 아파트와 인근 주민분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하에 인근 주민들의 주거권 문제는 나몰라라 한 채 서울시의 도시계획에도 배치되는 고밀도 토지 이용 계획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국토부와 토지주택공사에서 유엔사 부지 복합시설 조성 계획이 승인될 시점에서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용산구청이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피해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유엔사 부지 개발의 사업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주거권과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생을 원하며 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2일 사업 시행자 측에서 강행했던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7조 2항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 개요 공청회 일시, 장소 등을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신문,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청회 일시, 장소 및 주재자 등에 관하여 사전에 주관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의 경우 사업자 측에서는 1월 29일에서야 신문 공고하여 13일 전에 해당하며 개최 예정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공청회 장소 또한 구 서빙구 창업지원센터로 공고하는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법령을 위반한 공청회가 무효인지 무산인지에 대해 구청이 정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향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공청회 추진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 측에 통보한 사항이 있는지 아직 없다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태원 일동 신년 인사회에서 주민들이 요청한 유엔사 부지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TF의 명칭과 추진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영향평가 이후 서울시 건축 심의 과정과 교통 영향평가, 교육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용산구청의 건축 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주민들이 요구하는 TF는 이런 의미의 기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은 어떤 입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용산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사업은 1,3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은 2011년 용산구 휠체어 수리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이 결정된 이래로 8년째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채 그대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2일 용산구 지체장애인협회와 휠체어 수리 지원 간담회를 통해 용산구 장애인들의 고충을 청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용산구는 25개 자치구 휠체어 수리 지원 예산액 중 하위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급자 지원액은 1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휠체어 수리 지원 부품값 현황을 보면 발판 교체에는 20만 원, 등받이 수리 비용으로는 20만 원, 이렇게 간단한 수리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평균 사용기간이 7, 8개월에 불과한 배터리의 경우 개당 30만 원이 소요됩니다. 배터리는 휠체어가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소모품으로 지원의 절실함이 매우 큽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커서는 안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의료비, 교통비, 주거비용 등의 추가 비용은 결국 장애인의 자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장애인 1인당 휠체어 수리 지원 금액을 확대해야 합니다. 배터리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용산군의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센터, 영산보장구 수리센터가 영산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현재 전문적인 수리 인력을 확보하고 전동 휠체어 고장 등의 상황에 긴급 출동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에 대한 영산자선재단의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인건비 임차료의 인상으로 인한 센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2019년 용산구는 장애인 복지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장애인이 없도록 장애인들의 몸과 같은 휠체어 수리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한남 뉴타운 지역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경우 건강한 신체의 발달을 위해 체육 프로그램의 지원은 필수적이며 체육시설 건립 확충은 그 기반이 됩니다. 용산구 체육시설의 어린이, 청소년 수용 프로그램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자료 요청을 해본 결과 우리 구는 현재 체육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동별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별로 체육 프로그램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체육시설 확충 계획과 체육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가월 효창 복지관의 통계를 반영했고 문배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은 제출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문배체육센터 청소년 수련관은 전체 이용자 수를 대입하여 입지 위치에 따라 포괄 가능한 범위를 예상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남 뉴타운 지역 아이들의 경우 갈만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어린애들의 경우 가까운 곳에 체육센터를 설립하거나 이동 대책이 마련하지 않는 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발달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 지원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강 서빙고 한남초등학교는 학교 내 체육관마저도 미확보된 상황으로 용산구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둘째, 지역 내 공공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보강동 옛 삼성여객 부지는 용산 구유지를 매각하여 현재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삼성여객이 이전한 이후 현재까지 비어져 오고 있다가 1층과 3층, 4층 일부를 창고로 임대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활용하여 한남 뉴타운 지역 아이들을 위한 체육센터로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생활 SOC 중점 투자 시설로 국민체육센터를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응모하는 방안과 서울시에서 928억을 지원 예정인 우리 동네 체육관 사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육아방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용산구청사를 활용한 팝업 놀이터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육아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이 시행 중이며 가정 양육으로 인한 고립 육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열린 육아방,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450개소를 개소하기 위한 방침을 시달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용산구는 공간 미입 확보로 열린 육아방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 육아 나눔터 사업의 경우 서울 25개 구 중 미참여구 6개 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월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도 열린 육아방과 공동 육아 나눔터 설치 운영 적극 협조 사항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부구청장 대책회의 이후 확대 간부 회의를 포함하여 어떤 과정을 통해 사업 추진 대책을 마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육아 경감 문제에 대한 용산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경감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 청사를 활용한 이동형 키즈카페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것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우려 문제 해소,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 활동을 위해 엄마들이 자주 찾는 공간 중 하나가 키즈카페입니다. 용산구에서도 성행 중인 용산역 키즈카페의 경우 2시간 기준 2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있으며 이 비용은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매우 크게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아이들이 놀이 공간을 찾기 힘든 부모님들의 경우 상업화된 육아시설에 맡겨져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성북구가 시행해서 어머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구청의 유유 공간을 활용한 구청이 놀이터다 이동형 놀이터 사업을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아동 친화 도시를 준비하는 시기에 아이들의 놀거리 향상을 위한 용산구의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되길 기대하며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